네, 방금 소개받은 시옷의 박한나입니다. 저는 올해 특히 자동차와 관련돼서 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어떤 거점이 되는 한 해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린 순서는 일단 융합보안 기술 좀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로드 프로젝트를 와 우리 국내 자율주행 협력 자동차들의 보안 현황과 그다음에 국내의 대응 방향 시사점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함께 자동차도 함께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스마트해지고 자율주행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스마트해지는 게 만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작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위한 V2X 인증체계 보안을 구축을 해왔는데요. 특히 CITX를 위한 웨이브나 앞서 발표해 주신 CV2X 기반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와 그다음에 로드사이드 유닛 간의 인증을 위한 인증서 발급 그리고 갱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관리나 체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자율주행 체계를 위한 인증은 모든 엔티티가 구성하고 있는 엔티티가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절차와 규격에 따라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상호 인증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익명화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도 아까 제가 스마트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주행차를 주행하기 위한 아까 정밀 도로를 위해 차에 설치돼서 실제로 카메라로 찍게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운영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그런 차 안에 설치되게 되는 자율주행들에 대한 그런 전장 부품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실제로 올해부터 그 접점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NEC죠. 유럽의 경제 산하국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 법령이 올해부터 발효가 됐고 실제로 내년 7월부터 신규 생산하는 차량에 한해서 이 법들이 전부 다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어떤 인프라, 저희가 주로 차에 탑재하게 되는 이제 OBU 단말도 하나의 원오브 전장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단말을 비롯해서 인프라와 함께 보안을 모두 다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유럽이 일본과 함께 내년 7월부터 그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이버 자동차 보안 가이드라인을 이제 고통통부에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을 위해서 인프라도 스마트해지지만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동차도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그 거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연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관련된 법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자율주행을 위해서 설치되는 모든 센서, 전장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자율주행을 위한 V2X 같은 경우에는 그 엔티티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각각을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인증서는 어떠한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체인을 위한 인증 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혹은 내가 발급받은 것 또 다른 타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것들이 잘 상호 운영이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면은 이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운영, 그러니까 전주기에 따른 거죠. 자동차가 생성이 돼서 자율주행 그 도로에 진입을 했을 때 실제로 출도를 했을 때 출도라고 해서 표현 죄송한데 처음에 이렇게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 차가 자율주행을 다 종료를 하고 폐차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전 일련의 주기에 대해서 보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BU 단말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 디바이스로 저희 하이패스처럼 자동차에 별도로
부착을 해서 내부 시스템과 연동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땐 자동차 인라인 형태의 제품으로 탑재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 레귤레이션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아까 정밀지도 업데이트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를 운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펌웨어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도 지금 발효가 돼서 지금 실제로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율주행 협력을 위해서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P.29라는 그 표준이 내년 7월부터 실적용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7월에 적용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부터 무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유럽에서도 자율주행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제일 처음에는 우선 차량과 통신이 가능한가 를 먼저 준비했고, 그거에 따른 보안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차량 내부에서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통신할 거에 대한 내부 보안, 그리고 차를 탑승하는 운전자, 유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젝트, 그리고 그 위에 실제 올려지게 될 아까 말씀드린 지도 같은 그런, 아니면 또 뭐 긴급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운영에 대한 프로젝트가 4개가 한꺼번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 4개가 한꺼번에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적인 프리졸브라는 프로젝트로 유럽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이퍼텍이라고 해서 V2I 보안 인증 체계 프레임워크를 작년에 진행했던 바와 같이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이른 프로젝트가 이제 시로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유럽은 다 아시다시피 유럽 연합 국가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개국이 그 내부의 도로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EU에 가입해 있는 18개 국가가 6,000km에 이르러서 이미 내부에서 상하 운영성을 테스트를 하면서 서비스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그 킥오프 이후로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국내랑 비슷하게 웨이브랑 5G 그리고 LTE를 듀얼로 운영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킬로 정도를 구축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18국가를 중에서도 특히 핵심 국가들 그리고 7개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EU가 디자인할 때부터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을 위해서 단순히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나게 될 차 내부의 센서들까지도 고려하게 되어서 전체에 대한 CITX 메시지에 대한 서명 프로파일이나 PKI 인프라에 대한 아키텍처, 이거와 함께 그 내부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CITX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신되는 메시지의 송신자 인증, 보낸 사람에 대한 인증, 그리고 보낸 사람에 대한 그 인증에서 검증할 때 사용하게 되는 어떤 키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하드웨어를 통해서 보완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증서를 잘 전달을 받았는데 등록을 하면서 그 인증서가 그 노출이 되거나 위조가 되거나 변조가 됐을 때의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사용한 보안을 구축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 담당하게 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통신에서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앞서 인증을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되다 보니 소프트웨어적인 한계를 하드웨어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웨이브 통신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는 기술 표준이 초당 1,000개의 주변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5G가 만약 도입하게 되면 그게 이제 1,000대를 넘어서 1초에 2,500대의 인프라까지도 함께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신을 했을 때 자율주행은 순식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장애가 있어서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통해서 그 기술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전용 저장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키값을 발급받았을 때 자동차 유저는 사실은 기관이 다 관리할 수가 없고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DTG나 이런 걸 잘 경험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변조할 수가 있거든요, 유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별도로 분리된 전용 저장소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인증서 그리고 키값들을 안전하게 저장할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그 보안문과에서도 CV2X 보안을 이제 하면서 생성하고 발급되게 되는 SCMS를 통해 발급되게 되는 인증서와 그리고 키값들 그리고 검증값들을 실제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에 저장을 하고 그 값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레귤레이션들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플래시나 시큐어 업데이트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인 거는 저희가 자율주행 협력에 굉장히 선도적인 나라로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글로벌 환경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WP.EGO와 같은 유럽의 CITX와 그 CITX의 환경처럼 저희도 유기적인 보안을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각 대륙이 선택하고 있는 보안 알고리즘이나 보안 규격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는 북미의 표준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저희가 이제 코어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에는 더욱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동차가 스마트해지고 인프라가 스마트해지는 게 접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그 접점에서 더욱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 기반의 보안 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고속화되고 보다 진화하게 될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해서 기능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사실 자율협력 주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법들에 대한 질문에 동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증서를 다운받았을 때 예를 들어 인증 체계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퀘스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율주행 체계를 위한 아니면 자동차만을 위한 보안이 아니라 거시적인 운영 관점에서의 법이나 제도가 연구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주행 환경에 처음 진입하는 그 새로운 신규 차량부터 그 차량이 그 도로에서 폐기 처분되는 그 순간까지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의 보안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에도 저희가 그 보안분과에서 계속적인 V2X 보안 인증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2022년도에는 그 두 지점이 만나는 점에서 보안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